존재숲에 있습니다. 고갱과 고흐를 만날 때 헤겔은 그의 미학 강의에서 자연미와 예술미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술미는 자연미에 대한 모방이 아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그 이유는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 정신을 예술가를 통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레벤디히카이트, 생명력이겠죠. 그죠? 예술가의 천재성을 통하여 표현되는 그 생명력 때문에 자연미보다는 예술미를 헤겔은 우위에 두었어. 그러나 우리는 또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이 존재의 숲 한번 보셔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통하여 어떤 숭고미를 또한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자연의 생명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 오는, 그래서 이 세계 자체가 하나의 화폭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작품은 어찌되었건 우리를 뭔가 다른 세계로 끌고 가고 우리의 삶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로 인도하는 것은 확실히 경험되는 그런 거겠죠. 그죠? 저녁이 되어가는 이 도시의 숲에서, 그죠? 고흐의 테라스, 카페 테라스의 거리를 보면 뭔가 느끼는 게 다르겠죠. 또한 밤이 되어서 고흐가 그렸던 별이 빛나는 밤, 정말 푸른색으로 뭔가 우리에게 주는 게 있죠. 그죠? 또한 해바라기 꽃병을 보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직접 해바라기를 보고 느끼는 것과 다른 고흐의 정신성을 통하여 표현된 그 생명력, 그건 또 다른 어떤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원색을 찾아서 정말 좋지 못한 건강을 갖고도 타히티 섬으로 떠났던 고갱의 어떤 그림들, 정말 예술가의 위대함이 느껴지죠. 그죠? 타히티 섬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원주민들의 어떤 삶, 그리고 그들의 인물이 표현된 그런 것들, 옷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히티 섬 원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풍속 같은 것들이 표현되어 있죠. 그죠? 뭔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이끌어. 우리는 그 그림들을 보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미를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게 바로 예술 작품의 어떤 힘이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작품을 볼 때 고흐와 고갱의 영혼을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예술적인 영감을 추체험하면서 작품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작품 자체와 만나는 거예요. 벌써 철학적 해석학이 들어가죠. 그죠?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슐라이어마흐와 가다머의 차이를 확실히 알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작품을 또 이해하는 데에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도 미학의 어떤 특징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갱과 고흐의 작품을 볼 때 고갱과 고흐의 정신과 직접 교감하는 거야? 아니면 그들이 그린 작품과 만나는 거야? 슐라이어마흐는 그의 해석학에서 직접 고갱과 고흐가 되어서 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오늘날의 해석자는 예술 작품을 만날 때 그거 작품을 그린 주체와 만나서 그들이 그릴 때에 느꼈던 감정과 영감을 심리학적으로 감정이입을 통하여 동시에 느끼면서 작품을 볼 수 있다. 이 슐라이어마흐죠. 과연 그게 가능해, 여러분? 가능할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것은 가다머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하이데거 때문에 혁명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작품을 그린 주체와 만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주체와 만난다고 해도 어떤 나의 상황을 함께 갖고 들어가. 그래서 순수하게 감정이입을 경험할 수가 없어. 나는 내 관점에서 나의 지평을 갖고 작품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평 없이 순수하게 고갱과 고흐가 되어서 작품을 관람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는 타블라 라사 백지 상태에서 고갱의 작품을 보면서 고갱의 정신과 하나가 되어서 감정이입을 통하여 그 영감과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서 그 작품을 경험하는 게 아니란. 그렇다면 이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예도가 고갱과 고흐의 작품을 볼 때 어떤 그 작품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그 세계에 대한 평가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달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이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낀다라는 게 아니야. 느낄 수 있어. 그죠?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들의 작품과 만났을 때 당연히 고흐의 영혼도 느낄 수 있고 고흐의 작품을 볼 때, 고갱의 작품을 볼 때는 고갱의 영혼을 느낄 수 있겠죠. 그죠? 아, 고갱은 이런 정신을 갖고 이걸 그렸겠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나의 지평에서 그 작품과 만났을 때의 경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보면 1000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그러면 슐라이어마흐가 말하는 심리학적 해석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나의 전이해 없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평 없이 곧바로 그 작품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이해는 언제나 앞서 잡음, 앞서 가짐, 앞서 봄, 이 폴스트럭처럴 선 구조를 갖고 나는 언제나 작품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 상태가 아니라 앞선 지평을 언제나 갖고 나는 고흐나 고갱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복음서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예수의 어떤 삶에 참여하면서 제자들로서, 그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찌되었건 자기들의 관점에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예수에 대한 상이 조금씩 차이가 나. 다 달라. 그런 것처럼 나는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그 대상과 직접적으로, 그죠? 나의 어떤 상황을 없애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통하여 어떤 객관적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어요. 모든 이해는 언제나 나의 상황과 함께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머는 슐라이어마흐는 안 된다고. 진리와 방법 2부에서 나는 슐라이어마흐가 아니라 헤겔에 호소하여 자기의 철학적 작품을, 철학적 해석학을 수행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지평과 예술 작품의 지평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나서 그 작품을 볼 때에 그 경험은 매 순간 사건이에요. 오늘 아침에 본 거랑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어제 저녁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봤어. 오늘 아침에 봤어. 그리고 지금 또 봐. 매 순간 다르게 다가와. 그것은 내가 그 작품을 볼 때 언제나 나의 상황을 갖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헤겔한테 호소하겠어? 슐라이어마흐는 왜 안 돼? 낭만주의 해석학 왜 안 돼? 내가 나의 상황을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심리학적으로 옮겨 놓을 수 없는 거야. 나는 나의 지평을 갖고 그 대상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상의 지평과 나의 지평이 만나서 매 순간 다른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내는 거야. 정반합에 어떤 게 나타나는 거야. 헤겔은 당연히 가다머가 헤겔한테 호소하는 이유가 뭐야? 헤겔은 그 정반합을 어떤 논리 법칙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야. 생명에 적용하거든. 헤겔을 모르는 사람은 이 정반합을 어떤 무슨 논리학에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역사와 움직이는 생명으로 구성된 역사에 적용된 변증법 운동이잖아. 그래서 그 정반합은 움직이는 지평이요. 그리고 그 합은 언제나 새로운 사건으로서 경험되는 거야. 그런 진태제야.
해겔도. 그래서 해겔한테 호소한 거야. 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아주 탁월한 견해야, 그죠? 좋죠. 여러분들은 예술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해겔과 가다머와 슐라이언마허의 이런 미학적인 사유들을 배우게 되니까 얼마나 쉽죠.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통하여 내가 고갱과 고흐와 대화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술 작품과 대화하는 거예요. 고갱과 고흐 작품을 통하여 고갱과 고흐의 정신과 영감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갖고 들어가서 만난 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해의 경험은 언제나 사건이에요. 그게 나의 상황을 빼고 나는 고갱과 고흐의 작품을 만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당연히 타히티 섬을 여행했던 사람이나 고갱과 고흐에 대한 예술 작품의 어떤 그 그림의 기법이라든지 또 그들의 전기라든지 그들이 살았던 어떤 문화를 직접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또 다르겠죠, 이해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언제나 그 경험은 객관적인 경험은 없어요. 다 주관적 경험. 객관성을 이야기하는 순간 뭐야? 그거는 지가 자기 지평을 갖고 들어가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술의 경험은 존재 사건. 이해가 되죠. 추체험은 불가능. 뒤따라 그대로 체험하는 게 아니야. 고갱이 그릴 때에 그 타히티 섬의 어떤 그 원주민들의 관습과 원주민들의 어떤 모습들을 고갱의 감정을 갖고 우리는 체험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고흐가 해바라기 꽃병을 그릴 때의 그 영감과 감정을 갖고 동일한 감정을 갖고 그 작품을 볼 수 없어.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갖고 나는 나의 상황을 갖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갖고 고갱과 고흐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두 지평이 만나서 새로운 로고스를 만드는 거야. 그것은 나의 것도 아니요, 고갱의 것도 아니요, 고흐의 것도 아니야. 이게 결정적인 거야. 이게 그 유명한 가다머가 말하는 놀이의 개념인 거야. 진리와 방법 일부에 나오는 미학적 경험으로서의 놀인 거야. 슈필인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이 돼서 우리나라에 왔죠. 그죠? 아, 저도 프리미어리그 축구 좋아했는데 요즘은 덜 보는 편. 아, 그 예술이죠. 그죠? 그런데 축구 선수들은 축구를 할 때 축구 선수들이 주인이 되어서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 그죠? 아니요. 이게 가다머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모든 스포츠 경기에 그 경기를 이끌고 가는 거는 선수가 아니야. 선수들의 주체도 아니야. 뭐야? 놀이의 규칙인 거야. 응? 예술 작품의 어떤 놀이를 이끌고 가는 미학적 경험을 이끌고 가는 거는 그 예술 작품의 사태인 거예요. 우리는 고갱과 고흐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 참고는 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야.
고갱과 고흐가 그렸던 작품 세계와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품 세계가 나를 아니면 관람자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때 나의 자기의식을 갖고 들어가. 그런데 나의 전의에도 갖고 들어가. 나의 상황을 갖고 들어가. 처음에는. 그래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품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나의 자기의식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려. 그리고 점점 몰입하게 돼. 고갱과 고흐가 그렸던 그 세계로 몰입하게 되면서 나는 뭐야? 나의 지평은 마치 사라지는 것 같아. 아니요, 안 사라져. 이건 단지 나의 지평과 고갱과 고흐가 그렸던 예술 작품의 지평이 만나는 과정인 거야. 만나서 나의 그 전에 있었던 경험을 수정해버려. 이게 위대한 거야, 예술 작품은. 맞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고갱과 고흐의 정신과 영혼을 추체험할 수 없어, 우리는. 나의 상황을 갖고 들어가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세계와 만나면서 나는 내가 처음에 그 작품을 볼 때에 나의 자기의식을 처음에는 갖고 들어가지만 어느 순간 처음에 가졌던 그 자기의식이 그림을 보면서 다 사라져버려. 그 작품 세계와 나의 지평이 이제 융합돼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가 된 경험은 뭐예요? 나의 것도 아니요, 고갱의 것도 아니고, 고갱이나 고흐가 그렸던 그 작품 세계의 것도 아니고, 제3의 어떤 것이 두 지평의 종합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매 순간 그 만든 것을 다음에 볼 때 똑같이 경험하는 게, 그래서 사건인 거예요. 또 다른 경험으로 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평은 매 순간 예술 작품을 만나면서 새로워지고, 그 지평이 넓어지고, 그 지평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예도 TV 처음 볼 때랑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철학적 사유가 들어가면서 작품을 관람하는 그 눈과, 그리고 철학책을 읽을 때 일반 책들은 뭐 쉽게 들어오겠죠, 그죠? 들어올 때 그 눈이 달라지죠. 그 경험이랑 같은 거야. 작품을 만나면서 나는 끊임없이 나의 전이해를 수정하는 거야. 나의 지평을 수정하면서 나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는 거야. 이게 예술의 위대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죠? 나는 고갱과 고흐와 대화하는 게 아니야. 그런다고 생각할 뿐이야. 나의 지평을 갖고 그들과 대화하는 거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화한다 그래도. 그러나 고갱과 고흐의 영혼과 정신을 우리는 추체험할 수는 없어요. 또 동일하게 이해가 되죠, 이제 뭔 말인지. 그러나 그 작품과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이때 그것은 고흐가 만나고 자기 작품을 그리고 보면서 만난 것과 다른 만남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각각이 다 다른 방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날 보면 또 다른 경험으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술의 위대한 거예요. 헤겔이 역사 속에서 어떤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으로서 정반합을 이야기할 때와 같은 예술 작품의 직평인 정과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직평인 반이 만나서 그죠? 역사의 변화의 어떤 장을 만들어가는 종합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종합은 매 순간 다른 존재 사건으로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마지막 부분에서 해결을 갖고 오는 거라.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2부에서 슐라이언마흐가 아니라 해결한테 호소하는 것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 사건은 역사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죠? 나의 실존은 역사적 실존인 거예요. 해결은 그죠? 이거는 푸코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해결에게 대항할 때조차도 우리는 해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해서 해결을 해체했다 그래. 초보자들이 해결이 해체가 되나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뿐이겠죠. 그러니까 그 종합은 매 순간 다른 경험으로서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녁 노을이 지고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그 자연미를 고흐가 그렸던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철학자인 예도한테는 마치 그게 그죠? 칸트가 실천이성 비판 마지막에서 했던 그래서 그의 묘비명에 나타난 칸트에게는 두 가지가 위대한 거였어. 그것은 자연법칙으로서의 하늘에 빛나는 별과 두 번째는 도덕법칙으로서의 물 자체. 그게 생각나. 예도는 철학자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게 생각나겠죠. 그리고 또 연인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고흐의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있는 그 그림이 구슬프게 다가오겠어. 아름답게 또 다가오겠지. 이별한 사람한테는 그 그림이 왜 그렇게 슬프게 다가올까?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예술에 대한 경험은 거죠. 그게 예술 비평가든 화가든 예술가 자신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든 누구건 간에 그 사람은 자기 지평을 갖고 작품과 만나면서 새로운 존재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를 경험합니다.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 헤르메노이트 2부에서 이야기. 그죠? 우리는 로고스를 만나. 근데 그 로고스는 타자의 지평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나의 지평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지평을 창조하는 거예요. 특히 예술의 미학적 경험은 거죠. 이러한 가다머의 이 로고스 개념, 너의 것도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닌 새로운 것이 지평으로서 매 순간 다르게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고흐나 고경의 작품을 찾아서 한번 봐봐. 책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러면 그게 뭔 뜻인지 알 거예요.
아, 고경은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았구나 하면서 우리는 어떤 예술 비평가나 예술 저자가 썼던 책을 읽으면서 평가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지식으로 갖게 되지만 우리가 작품을 볼 때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지평으로서 작용해서 그 작품을 해석하는 데에 새롭게 다가온다. 그러나 예술적 경험은 객관적 사실로서 누구의 경험이 바로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예술이. 그죠? 오늘도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면서 풍성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밌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고 900 한 5개, 910개에 도달해 가는 것 같아요. 오늘 강좌가. 예도의 클래스를 아시고 애청하시고 도움 받으신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로 후원해 주십시오. 자발적 수업료겠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